Enjoy.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자, 이름 박혜진, 몇 살? 45이요. 만나서. 뭐해? 지금 현재 무직이요. 무직? 그래. 무슨 일로 왔어? 2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하고 사실혼. 네. 아, 재혼인데 한번 결혼을 했다가 실패했고. 네. 좋게 잘 살다가 한 4개월, 5개월 후에 돌변해갖고 좀 본성을 좀 드러내더라고요. 그 사람은 매일 소주를 3, 4병 먹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칼을 들고 저를 몇 번씩 협박을 협박하고 또 어느 날은 또 킬라 뿌려갖고 불 붙인다고 그러고 그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라. 근데 어떻게 만났어, 처음에? 아, 제가 자영업을 했거든요. 뭐, 아, 노래방을 했어요. 갖고 거기 손님이셨죠. 손님으로 와가지고. 1년을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친정 아빠가. 제가 형제가 없거든요. 저 혼자인데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막 그러고 울고 있는데 거기를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그랬어? 문자를 했죠. 이제 제 지인들한테 아버지 이제 아, 상담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장례식 하기도 전에 이제 제일 먼저 그 응급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가갖고 좀 심적으로 따뜻한 상당히 분이시구나. 되게 고마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호감이 생기고 해서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합치게 됐죠. 합친 거죠. 애들은? 저는 둘 있고 그쪽은 한 명 아들 있고. 지금 아이들은 다 성인이 됐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학생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사는 거야? 아니 애들이 사춘기라 합치기가 그래서 어. 원래 케어를 저도 저희 엄마가 해주셨고 그쪽도 원래 그쪽 어머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고 둘만 근데 혼인신고는 안 하고 네 그냥 사실혼 관계로 한 2년. 네네 2년을 했는데 지금 본성이 드러난다. 좀 그런 경우가 많아갖고 마지막으로 그런 날은 진짜 저를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맨발 벗고 핸드폰도 없이 아파트인데 뛰어나왔어요. 12시경에 너무 무서워서 뛰어내려갔죠.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웃집 모르는 집인데 눌렀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쫓아와?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에 대고 제가 말하지 말라고 소리 들리면 잡혔다 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다가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신 거예요. 경찰 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지금 맨발 벗고 핸드폰도 못 갖고 나왔는데 핸드폰하고 신발하고 제 차키만 좀 찾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저는 엄마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너무 놀래시고 다음날 같이 가자 이러고 엄마랑 갔는데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엄마랑요. 아니 엄마가 뭐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어? 엄마가 그래도 얘기를 하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은 들어보고 어떻게 결정을 짓자 이거는 낮에는 제정신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엄마랑 갔는데 짐을 싸갖고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집을 나간 게 한 10번째예요, 그게. 그래서 헤어졌죠. 어떻게? 헤어졌어 지금 현재? 네. 근데 뭐
왜 왔어? 지금 일단 같이 안 살고 헤어졌으면 된 거잖아. 근데 저를 지금 계속 다른 지인이나 제 지인이나한테 찾아? 아니요. 그럼 찾는 게 아니고 너무 허무맹랑한 소문을 내가 꽃뱀이다. 뭐 막 이런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 그 사람을 말을 믿는 주변 사람들이 있나 보지 또? 저는 자식을 기르잖아요. 제가 떳떳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바람 핀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식을 기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 사람이 약간 의처증 증세가 있고 살면서도 출근할 때 방에다 가둬놓고 퇴근하면은 열어주고 그러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었고 굉장히 힘들게 심적으로 한 부분인데 나가지를 못해요. 친구랑 커피도 못 마시고. 자, 잘 왔어. 네. 우리 혜진이 아주 잘 왔고 고생했고 사실은 참 함께 살아갈 사람 고르는 게 진짜 세상에 제일 어렵지. 네. 왜냐? 아니 뭐 그럴 줄 알았나? 그치. 얼마나 자상하고 뭐 위로해주고 이래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럴 줄 누가 알았어? 몰랐잖아. 자,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해줄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어디지? 강북 쪽. 거기서 지금 뭐 앞으로 뭘 할 계획이야? 이제 저도 가장이고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죠. 자, 뭔가를 새로 할 거잖아. 뭐 장사를 하던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역을 좀 벗어나. 왜냐하면 지금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은 또 그 지역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그지? 칼을 들고 협박을 하고 이거는 혹시라도 뭐 술 먹고 와가지고 또 너를 위협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 어? 네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그래서 나는 일단 기반을 좀 옮기고 그 접근 금지나 그 보호 조치 경찰에 계속 얘기하고 거기서 좀 새롭게 출발하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뭐 어쩌고 한다라고 뭐 우리 혜진이가 뭐 정말 온 국민이 다 주목하고 있는 무슨 탑 배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지금? 아닌데요. 어? 그지? 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주 유명한 탑 배우의 무슨 어떤 얘기들이 그치, 사생활을 뭐. 사생활이 뭐 나와도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지? 바로 그거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무슨 뭐 혜진이가 꽃뱀이고 어쩌고 뭐 벨 거지 같은 소리 백날 해봐야 중요한 건 누가 그렇게 혜진이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 그 아저씨 아는 주변인 5명에서 6명? 그 정도 알겠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지인이나 이런 분들도 평소에 그 사람이 술 먹고 그런 성향이었으면 예전에 다 알았을 거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그따위 얘기를 하고 다니든가 말든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얘기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들었어도 어차피 다 까먹어. 아휴, 그 동네 벗어나라 진짜. 진짜 이게 한 동네에서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지 않잖아. 좀 프로포즈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에 속지 말아라는 얘기야. 달달한 거 이게 다야 가짜야. 이게 돌덩어리인데 이걸 꽂지 말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좀 애들한테 신경 쓰고 애들 때문이라도 쟤 행복하길 바랄게. 네. 이제 행복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헛소문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 박혜진. Yeah, yeah.
어서. 안녕하세요. 자, 이름이 어떻게 되지? 저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김도영, 나이가 35이고 35이고. 어떤 일해요? 지금 현재 개인 택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택시 하고 있습니다. 택시, 택시 하면서 개인 택시 준비하고 있고. 네. 근데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제가 이제 27살에 처음으로 이제 여자를 사귀었는데, 첫사랑을 사귀었는데, 이제 그 해에 헤어지고 한 8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여성분 3명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여자를 못 잊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분은 몇 살인데? 그때 만났을 때 저보다 6살을 연하였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고. 모르겠어요. 그 본가는 아마 인천에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데 잊지를 못하는구나. 아이고. 근데 8년이 지났는데 뭐 지금 어떻게 하겠다. 다시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아니요, 잊어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을 해서. 근데 이제 잊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안 어떻게 해야 잊어져서? 네. 뭐 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됐어 그 사람? 이제 제가 모쏠이었어요.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쯤에 이제 이성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좀 말도 안 되게 고백도 해보고 신랄하게 까여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소개팅 어플이 있어서 한번 그냥 기대 없이 한번 해봤는데, 근데 그분을 이제 인연을 만났구나. 예, 그래서 예전에 알았던 것처럼 뭐 이렇게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래서 만나도 보고, 그분이 이제 아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아산도 가서 만나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 4번째 됐을 때 고백을 해서 이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귀었어? 한 7개월 정도 사귀었습니다. 왜 헤어졌어? 밥 먹다가 이제 기억도 안 날 정도 되게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조금 한 3일 정도 냉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같이 만나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그렇게 의미 없이 얘기하다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그날 이제 끝이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잡지 않고 헤어졌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저는 제가 되게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혼자 반성의 시간을 가졌네.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그랬어? 헤어지자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이별이 됐구나. 너한테는 이제 굉장히 뭐 그때 좋았던 기억이 있고 뭐 한데, 우리가 8년이면은 너 뭐 기억나니? 16년에 뭐 했는지? 우리 방송하고 있었겠지? 아니 그러니까 아예 기억이 없어. 8년 전에 뭐 했는지가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치? 그쵸. 그치? 근데 너한테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기억이 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상대방은 너를 잘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 그럼요. 근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본 적이 있어? 있어요. 한 4년인가 지나고 이제 저 밥 먹으려고 메뉴판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니까 전 여친이 옆에 있는 거예요. 와, 거기 사나 보지? 그 지역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와, 그것도 인연이다. 그럼 가서 인사를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뒤따라 갔는데 놓쳤어요. 근데 그 친구도 널 보고 나간 거 아닐까? 보기는 했어요. 그래, 그리고 나간 거야, 친구랑. 예, 맞아요. 근데 그 친구 기억 속에 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보다. 맞아요. 좋지 않았어요. 그게 좀 되게 미안해요.
너는 잘못한 게 크게 없다고 하는데 뭔가 그래도 그 친구한테는 그게 제가 왜 후회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너무 못해준 게 뭘 못 해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분이 이제 되게 금을 좋아했거든요. 금? 되게 금 치장을 좋아했어요. 제가 그걸 선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선물도 안 해주고 뭔가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썼구나. 잘 안 썼어. 그래. 그것도 그렇고 뭔가 많이 못해줬어, 되게. 노력해봤어? 한번 그렇게 좋으면은 뭐 제가 이제 금 선물 안 한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 금 두 돈을 사고 어머님이 그 근처에 장사를 하세요. 그 친구 어머님이? 네, 그래서 그걸 두 돈을 사서 이제 가서 어머님이 사셨다고 하고 좀 전해드려라,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전해줬다고. 근데 이제 이제 남자친구도 있고 하니까 이제 오지 말라 해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고 금을 주지 그래. 남자친구 있냐고. 아니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확률이 큰데 그거. 너무 미안해서. 아니 남자친구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금두돈에 갑자기 그 사람 마음이 변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니? 헤어졌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주면. 근데 너는 미안한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조영아 그걸 전해주고 연락이 돼서 그럼 혹시라도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질까 하는 기대에 가지. 어떤 이 8년 전에 헤어진 여자 보고 싶다고 금도돈 사가지고 어머니 만나서 금 전해주고 그냥 미안한 마음에 말이 그거 하지 마.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너 딴 사람도 만났다며. 그러니까 좀 잊어보려고 만나보기도 했어요. 처음 이제 만난 분은 이제 저랑 동갑인데 그 친구는 좀 문신도 많고 몸에 약간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뭐 해주면은 그냥 그때만 고마워하고 지 하고 싶은 말 하고 되게 이기적인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분은 이제 3살이 어렸는데 저랑 이제 좀 가치관이 안 맞아서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 친구는 좀 아이는 싫다. 그거 이제 좀 연애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안 맞아서 이제 마침 또 말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서 헤어졌고 이제 세 번째 분은 이제 아빠가 한번 만나보라고 중국인이었어요. 조선족이었는데 근데 이제 만났는데 이제 너무 착하더라고요. 너무 순수하고 근데 외적인 거는 좀 그렇게 끌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좀 머리 비듬도 많고 입냄새도 나고 좀 다리에 좀 털이 있었어요. 너 뭐 디스하는 거야? 뭐야 갑자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좀 외적인 거는 이렇게 맞지 않았는데 너무 착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좀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문화 차이도 있고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문화 차이가 중요하냐 지금 그 딴 것 때문이겠지 뭐.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네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너 그 4명 중에 지금 원래 네가 그리워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누가 제일 이뻐? 첫사랑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답이 더 이상 뭔 얘기를 하냐 여기서 답이 그러니까 이거야. 내 수준에서 최고는 그 사람 말고는 지금 없나 보다 이 생각이 드니까 다시 그 친구가 그리워지는 거야. 원래대로 네 지금 얘기한 대로면 그거 주고 이제 잊었어야 되는데 너는 못 잊고 있잖아. 그렇죠. 그지? 지금 뭐 지금까지 이제 지금 택시 이제 개인 택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뭐 모아놓은 건 좀 많아?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2억 4천 있고요. 대출 갚았어요. 그건 갚았고. 멋있네. 1억 8천짜리 3년 된 오피스텔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출 받고 해가지고. 일은 열심히 했네 그동안 돈도 많이 모아놓고. Listen to my money talk.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네, 도영아, 네, 네. 너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네가 굉장히 뭐 아직도 그래도 그런 어떤 풋풋한 예전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고 뭐 이런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잘못하면 집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기서 네가 조금만 한 발 더 가면 위험하죠. 상대가 봤을 때는 이게 네가 스토킹을 한다. 물론 뭐 네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네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진짜 이건 너를 왜 안 좋으냐. 너는 그 동네에 앞으로 절대 가면 안 돼. 예, 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는 그럴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사실 그분한테 사과를 좀 하고 싶거든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만나서 사과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도 하지 마.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하지 말고 메시지를 전하지 마. 우리의 목적은 지금 너한테 뭔지 알아? 아무것도 하지 마. 다시 끝. 완전히 네 기억 속에서 그냥 딱 뽑아가지고 버려버려. 굳이 사과 안 해도 이 너의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 이야기인 걸 알 거 아니야. 정말로 너랑 인연이면 다시 연락이 올 거고 도영아. 지금은 겐테시 받는 거에 좀 더 노력하고 돈도 잘 모으고 능력 있네. 도영아,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쓸데가리 없는 생각하지 말고 8년 전에 첫사랑이고 나발이고 가네. 이제 네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네 속이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또 거기에 맞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도영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왜냐면 또 이거 보고 너한테 연락 갈 수 있으니까 이상형 딱 얘기해봐. 이상형이요? 털 없어야 되고. 아니 털 있어요, 괜찮아요. 털이야 밀면 되지 무슨. 털 상관없어요, 진짜. 이상형 딱 얘기해. 이상형 딱 얘기해봐 스타일. 외모는 안 보고요. 그냥 똥 싸고 있네. 아니 진짜 외모 제가 못난 놈이기 때문에 제가 외모를 보면 안 돼요. 담배 안 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여튼 근데 정확하게 모든 건 얘기하는 게 좋아. 8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8년 후 네 미래를 네, 좀 맞아요. 생각할 수 있게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알았지? 멋있는 사람. 그럼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8년 전에 잊지 못하는 그분보다 네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또 너 옆에 나타날 거니까 열심히 하지 알았지? 네,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래 도영아? 하나 뽑아봐. 너 얘 하라는 대로 해. 야, 얘 뭐 봤나 보네. 뭔가 고백할 그 타이밍이 오나 보다 너한테. 네가 또 프로포즈할 그럴 상대가 생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은 잊고 네 할 일 열심히 그래. 하고 멋지게 살아. 과거에 집착하지 마, 알았지? 그래, 응원할게. 그래. 들어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스스로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들은 대로 행하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김도영.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름 최윤주요. 좀 크게 얘기해줘요. 네. 최윤주 윤주요. 몇 살? 35살. 35. 뭐해? 주부예요. 주부. 자, 무슨 일로 우리를 찾아왔을까? 엄마랑 남동생한테 돈도 뜯기고 엄마랑 남동생한테 돈도 뜯기고 엄마랑 남동생한테 돈을 뜯기고. 자, 물 한 잔 마시고. 마음 편하게. 천천히. 마음 편하게. 갑자기 카메라 있는 데서 얘기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게 무슨 우리 보살 나오시는 분들 대단한 거야. 얼마나 악에 바치면 여기 와서 말을 쭉쭉 하냐고. 그나마 우리가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최초로 가장 카메라가 적은 방송. 진입 장벽도 낮고 그냥 아무나 올라와 여기 그냥 막 그냥 이게 카메라 7대 놓고 하는 방송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야, 저희가 내 유튜브 16대 놓고 한다. 내 유튜브를 16대 놓고 한다. 와 봐봐라. 뭐 이런 식의 자. 웃을 때는 웃어도 돼. 너무 이렇게 크지만. 그래, 다시 한번 크게 좀 얘기해 줘요. 네. 엄마랑 남동생한테 돈도 뜯기고 남편, 친구, 변호사한테 배신을 당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네, 남편도 각각.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변호사도 배신하고. 네. 엄마도 배신하고 남동생도 배신하고. 네. 뭐, 야, 뭐, 이거 어떻게 무슨 살아가? 이런 경우가 있지. 이런 경우가 있지. 한 사람은 내 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하나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볼까? 아이고 또 눈물 나는구나 생각하니까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아이고. 괜찮아. 얘기만 들어도 열받지 지금. 가장 친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 봐봐. 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화목한 가정에서 지내진 않았어요. 아빠가 좀 해외에서 오래 직장 생활을 하셨고 이제 친정 엄마랑 남동생이랑 저랑 이제 지내왔는데 그거 역시도 잘 키워주지 못했어요. 이 집 저 집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좀 키워졌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스스로 야간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너무 많이 하면서 독립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결혼을 빨리 했어요. 몇 살에? 23살에 했어요. 남편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랑 둘이 나이가 어려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지만 이제 친정 엄마가 사기를 치고 다니시면서 저희 집에 얹혀 사셨어요. 사기를 치고 다니시면서 저희 집에 얹혀 사셨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기를 어떻게 치고 댕겨? 국회의원에 보좌관을 사칭해서 어. 통장에 600억이 들어온다. 음. 그러니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인데?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참 대단한 어머니시네. 엄마는 어떻게 됐어? 지금 뭐 어디 들어갔어? 아니면 어떻게? 좀 채권자분들한테 소송을 당하고 계시고 음.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이 다퉜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하는 상황이 왔고 엄마를 내보냈어요 저희 집에서. 당연히 내보내야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남편이 남편을 속였다. 너네 친정은 사기꾼 집안이야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 갑자기? 네. 너는 얼마 피해를 봤어? 전 1억 7,900이요. 1억 7,900을 근데 니네 집 남편하고 모아둔 돈에서 1억 7,900을 썼다 이거지? 아니요, 아빠가 저한테 주신 재산을 이제 소송이 들어왔어요. 본인들이 번 돈이라고. 그 1억 얼마를 뺏으려고 남동생이랑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남동생은 그걸 뺏기 위해서 저랑 저희 아이들한테 과도를 휘둘렀어요. 과도를 휘둘렀어요. 아, 정말 진짜. 둘째가 너무 어린데 아이 얼굴을 짜부시키려고 하고 며칠 전에도 남동생이 저를 스토킹하는 바람에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아예 지금도 없는 거고 나가서. 네, 그리고 아빠한테 첫째 아이가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돌아온 남편이 그거였어요.
아니 뭐 원래 문제가 좀 있었어 그 전에? 문제가 없었으면 이럴 수는 근데 없지. 남편은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계속 바람을 피다 걸렸고 그래. 아. 그래. 그 갑자기 아니 왜냐면 아까 갑자기 그래. 아니 따뜻하고 되게 다정한 사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서 이게 너무 일단 템포로나 술집. 성매매 네, 이런 거에 많이 치중된 사람이고 둘째를 임신하면서 사업이 갑자기 엄청 잘 됐어요. 그러더니 돈 못 버는 너는 나가 죽어. 아니면 하루에 2, 3천씩 벌 자신 있으면 너 일 가. 집에서 사기치고 온 거는 그냥 하나의 꼬투리인 거야. 아무도 그냥 살기 싫었던 거야. 첫째 나면서 연애도 오래 하고 결혼도 일찍 했겠다. 갑자기 돈도 벌겠다. 아니 근데 그걸 결혼 얼마 사겠어? 17살에 만났어요. 그럼 꽤 오래 만났네 6년. 한 6, 7년 정도 근데 6, 7년 동안 그걸 몰랐다고? 한 번에 그냥 돌변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주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도 둘째까지 난 거야. 그리고 변한 사람. 그냥 우연찮게 생겼어요. 그 엄마 남동생 남편까지는 알겠고 친구랑 변호사 남았는데 친구는 뭐야? 내가 정말 의지할 데도 없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좀 도와줘 했던 정말 친한 남사친이 있어요. 초등학교 돈을 빌려달라고? 아니 그러면 돈을 맡겼어요 그 친구한테. 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이 다 가압류를 걸었어요. 아, 그래서 미리 빼가지고 맡겨놨다. 네. 오케이. 왜냐면 오케이. 가족도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또 뭐 이거는 더 황당한 건 본인 부모님하고 사이좋게 다 나눠 써서 5일 만에 8,600만 원을 없애버렸어요. 저 정말 아이 양육비예요, 생활비예요, 돌려주세요 했더니 내 아들 통장에 들어왔으면 내 돈이잖아. 저 대가리 총 쏴버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이 있나 보네 집에 또. 수사 들어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 그거 알아봤어 변호사한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정확하게 법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8천 넘는 돈을 그냥 계좌로 네. 보냈잖아. 어? 아, 차용증 썼어요. 썼대. 아 차용증 썼고 그러면 그건 받을 수 있겠네. 근데 그 시간까지 너무 뻔뻔하게 너무, 나오고 제 재판 자료가 들은 핸드폰을 훔쳐가서 다 박살을 내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그 변호사는 할 수가 뭐야? 없어요. 그 변호사는 뭐야 여기서? 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정관 이유가 있다면서 5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가져가셨어요. 얼마야? 5번이면 거의 1,800가량을 그래서 했더니 제 재판에 2년 동안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다 기일 변경만 해서 서초동에서 되게 유명한 사기꾼 변호사인 거예요. 참 진짜 한 번에 몰아오냐 그게. 그거는 어떻게 됐어 지금? 변호사님을 고소했죠. 고소했어? 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이고 아니요, 아직 수사는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 네. 너는 어떻게 그 수없이 많은 변호사 중에 또 그 사기꾼 변호사 누가 변호사. 소개시켜줬어? TV에 나오는 변호사님 사무실을 보고 예전에 안면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사기쳤다는 사람이 TV에 나왔던 사람이? 아니요, 그 분이 이제 대표로 계신 사무실. 소속에 돼 있는. 아 오케이. 누군데 변호? 그 사무실이 누구야? 변호사님 사무실. 거기 사무실이라고? 변호사는 뭐래? 그 변호사님은 이 분이 자기네 사건도 다 망가뜨려서 뒤처리를 하느라 너무 바쁘시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제 사건을 들고 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사기를 쳤을 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지. 있을 텐데. 몇 번을 찾아갔어요. 근데 변호사가 똥 싼 걸 여기서 왜 자꾸 치우라고 하냐. 나는 당신을 보고 이 사무실에 왔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랬어요. 근데 그 변호사님 역시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아, 밑에 변호사님들만 계속 미팅을 했어요. 진짜? 근데 지금 쭉 얘기 들으니까 네. 너무 안타깝고 많이 힘들 것 같아 정말 너무 딱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게. 네. 잘 들어봐봐. 친구한테 한 소송도 있고 변호사한테 한 소송도 있고 뭐 많잖아 지금. 네. 이게 다 어디 한 군데서 통일돼서 네.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알아보는 중이에요. 아, 이제 알아보는 중에 네. 이거를 아무나 막 그 하고 이러지 말고 그럼.
진짜 믿을 만한 분을 찾아가서 이 사건을 통일해가지고 그분한테 좀 맡기고 네.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핍이 많단 말이야. 네. 살아온 환경 자체가. 네. 그지? 어릴 때부터 아까도 그 결핍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또 빨리 또 좀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너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만 되게 잘해줘도 네. 네가 굉장히 의지하고 이랬을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네. 엄마, 남동생, 남편, 남사친 등등 이 사람들과의 완벽한 단절을 해야 돼. 그러고 싶습니다. 단절. 네. 근데 완벽한 단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마음이 아주 단호하고 냉정해야 돼. 네. 우리 가족이고 한데 뭐 해가지고 또 뭐 연락을 받고 뭐 화해를 하고 어쩌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이 인간들은 내 인생에 앞으로 다시는 보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주변 정리를 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울고 네. 앞으로는 아이들 앞에서도 절대 울지 말고 네. 네가 약한 모습을 보면 그 인간들이 너한테 더 계속 공격을 해올 거야. 네. 그래서 완벽하게 새 출발해서 정말 강한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새해는 좀 새 출발하고 우리 애기들이랑 네. 엄마가 강해져야지, 그치? 아직 젊잖아. 젊으니까 맞습니다. 강해지고 젊은 시절에 느껴야 될 고통을 다 느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 행복해지길 바랄게. 오늘까지만 울어. 그래, 울지 마. 오늘까지만 울고 강해져야 돼. 네가 약하면 이길 수가 없어. 네. 이 주변을 떠나 그냥 됐어. 지금 왜 안 나오냐?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한가 보다. 이거 봐라. 야,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가 나오지 너. 나오야 이게 여기가 너도 웃기지? 여기가 정말 이게 신기한 데야. 이게 뭐냐? 사람 쉽게 믿지 마. 네. 알지? 내 아이들이랑 나만 믿고 살아. 네.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어. 알았지? 너를 위해서 살아. 네. 너를 위해서 살고 강하게 남의 말 믿지 말고. 그래. 네. 그래. 일 해결 잘 되길 바랄게. 그래. 행복해.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내가 권하유라, 너희들을 위해 엄마는 더 단단한 엄마가 될게. 항상 행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을게. 최윤주.